오늘날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그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편견이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응용에 대해서 윤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공정성, 그리고 편견, 그리고 윤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머신러닝의 역사에서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편견을 보인 몇몇 시스템들이 발생한 적이 있고요. 일부 시스템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때 그 하이어링 툴 중에서는 이런 그 고용 그 도구에서는 그 여성을 차별하는 그러한 그 도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들은 사용 중단했고, 다행히 그렇지만은 애초에 시스템이 출시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고요. 또 하나, 그 어두운 피부, 다크 스킨, 그러니까 얼굴색이 좀 그 유색 인종들이 말하자면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그 소위 범죄자 수배 전단에 말하자면은 그 인식되는 그 더 잘 일치하는 그런 얼굴 인식 시스템, facial recognition 시스템도 그 문서화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이것은 용납될 수 없고요. 우리 그 커뮤니티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은 아예 애초에 구축되지도 않았어야 되고 배포되지도 않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아주 특화된 하위 집단에 대해서 좀 편향되고 좀 차별적인 방식으로 그 은행 그 대출이 허용되는 승인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그 보고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주 부정적인 그런 네거티브한 그런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이런 독성 효과인데요. 일종의 이런 것이 학습된 알고리즘이 있으면 참 안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온라인에서 특정 직업을 검색할 때 그 자신과 닮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특정 직업을 갖는 거를 말하자면 방해된다.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이와 같은 그 개인적인 그 편견, 개인에 대한 편견과 공정한 대우 문제 외에도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아주 부적절하게 사용된 또는 부정적인 사용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공개되고 투명한 그런 널리 인용된 그런 그 알려진 그런 비디오 릴리즈가 있죠.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말하자면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그런 비디오가 아마 회사가 버즈피드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아직도 온라인에서 찾아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을 만든 회사는 완전히 투명하고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만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동의나 또는 공개 없이 가짜 동영상을 생성하는 이거는 당연히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불행하게도 소셜 미디어 상에서 사용자 그 최적화 사용자 참여 최적화를 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그 해롭거나 또는 선동적인 그러한 발언을 퍼뜨리는 널리 그러한 경우도 좀 나쁜 경우고요.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뭐 상업적이든 또는 정치적이든지 간에 그런 그 가짜 컨텐츠를 페이크 컨텐츠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생성해서 퍼뜨리는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뭐 유해한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또는 그 사기 행위 그런 거를 저지르는 그러한 그 기계학습 사용자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 스팸을 퍼뜨리는 자와 그리고 엔티 스팸을 방지하는 커뮤니티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금융산업에서도 그 프로드 사기를 치려는 그 집단과 그것을 막으려는 그런 맞서 싸우는 집단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겠죠. 자, 불행하게도 그 일부 그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과 또는 일부 정상적인 사람들
간에 모두 다 기계학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계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만약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은 반드시 그냥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응용 프로그램 작업을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그냥 그곳을 떠나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건전해 보이고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버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그 사업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프로젝트를 바로 중단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습니다. 윤리 문제는 그 인류가 적어도 수천 년간 연구해온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그 다이버스한 그런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앤드류 저자도 AI가 더 널리 알려졌을 때 어떤 그 우리가 윤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5가지 체크리스트 이런 것이 있다면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체크리스트는 없지만 몇 가지 그 일반적인 지침 또는 작업이 덜 공정하고 또는 더 윤리적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 사항을 그 대신 조금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해를 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배포하기 전에 작업을 보다 공정하고 덜 편파적이며 좀 더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 사항을 저자가 이와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다양한 팀을 구성해서 특히 그 취약한 그룹에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 있는 피해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된 그러한 아주 다양한 그러한 팀들을 구성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우리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별 또는 민족, 문화, 그리고 다양한 특성들, 아주 굉장히 세상에는 다양한 그룹에 말하자면은 종류가 있는데, 더 다양한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서 살펴봄으로써 잘못될 수 있는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더 잘 내놓게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출시하기 전에 문제를 인식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 그룹 또는 다양성을 갖춘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그런 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에 관한 문헌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할 때 표준이 완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즉, 누가 대출을 승인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시스템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편견이 없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시스템 안에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인지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는 작업이 말하자면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문제들이 확인된 다음에는 배포 전에, 디플로이 되기 전에 가능성 있는 식별된 그런 소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디트, 즉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즉 기계학습 전체 말하자면 개발 주기가 우리가 지난 비디오에서 배웠는데요. 문제가 있는 배포에 대한 중요한 방어선은 바로 모델이 학습이 정확히 끝난 후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서 감사를 수행해서 말하자면은 배포 전에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한다면 특정 성별이나 특정 민족 또는 특정 하위 그룹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스템 성능을 측정하도록 명령해서 실제로 그러한 편견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 후에 배포 전에
문제가 식별되고 수정되는 그러한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배포 직전에 반드시 감사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mitigation plan, 즉 그 완화시키는 그러한 가능하다면 완화시키는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실 가장 간단한 그 완화시키는 mitigation plan 중에 하나는 합리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이전 시스템으로 다시 롤백, 다시 돌려놓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배포 후에도 계속해서 배포한 후에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완화 계획을 실행하고 해결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도로에 출시하기 전에 모든 자율주행차 팀은요, 자동차 사고에 연루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완화 계획, 미티게이션 플랜이 개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그 완화 계획, 미티게이션 플랜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윤리 문제, 공정성 문제, 편견 문제,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물론 프로젝트마다 차이는 있겠죠. 더 심각한 윤리적 영향을 받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커피 원두 로스팅 시간 결정, 이런 신경망 구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출을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문제에 덜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다양한 그러한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더 나은 그런 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토론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문제를 발견하고 해를 끼치기 전에 사실은 그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잘못하면은 그 기계 학습 시스템은 그 집단적인 어떤 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은 그 대규모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관계로 우리가 조심해서 개발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 편향된 데이터 세트를 해결하는 방법,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특히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가 50대 50에서 굉장히 먼 경우에 그러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런 왜곡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